오늘 영상은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동기부여를 드릴 수 있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1%만이라도 진짜 인생이 꼭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도록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은 운이 개입하지 않는 이상은 뭔가를 꾸준히 하지 않으면은 인생이 절대 바뀔 방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거를 해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는 난이도가 높고 어떤 거는 난이도가 낮아도 이게 정도의 차이를 떠나서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랑 실제로 소통을 직간접적으로 하면서 몇 년을 살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별것 아닌 건데도 이거를 꾸준히 하려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진짜 상위 1%, 상위 10%는 되는 게 생각보다 어렵구나. 왜? 뻔히 정답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꾸준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좀 꾸준한 거는 자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오늘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제가 올해부터 데일리 리포트를 쓰려고 이제 플랜드시 다이어리를 적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이어리가 12월 27일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에 막 데일리 리포트를 꼼꼼히 적는다기보다는 여기에 꼭 한 칸이라도 운동에 관련된 거를 무조건 적겠다는 마음으로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결심한 게 하루에 내가 힘이 든 만큼 힘이 들 정도로 스쿼드를 하자. 그게 뭐 10개가 됐으면 10개만이라도 하자. 그래서 일단 매일 적자라고 해서 좀 워밍업을 하려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시작을 해갖고 오늘이 23일인데 오늘까지 했으니까 아주 정확하게 딱 한 달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어떠냐?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흉 수술로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지금도 후유증으로 많이 괴롭습니다. 근데 그 수술 직후는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산책하는 1시간 코스가 있는데 거기 30분 코스가 있고 1시간 코스가 있는데 수술하고 며칠 있다가 나가서 걸었을 때 정말로 산책하다가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이거 못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집에 전화해야 되나? 나 와서 데리러 와달라고 연락해야 되나? 이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럼 이제 또 그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못 하다가 이제 좀 폐가 안정화되고 수술이 좀 안정화되고 후유증만 남은 상태에서 다시 걸었는데 이제 몸 아픈 거는 없는데 너무 몇 달 동안 한 번도 안 걸으니까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와, 내가 어이가 없는 게 무슨 내가 아직 40대 무슨 30대 후반이고 40대 초반인데 30분짜리 산책을 했다고 어떻게 다리가 아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입원해 갖고 누워있던 기간도 길었고 그다음에 이게 후유증이 심해서 집안에서도 그냥 쉬채처럼 누워 있었던 기간이 길다 보니까 사람이 금방 몸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체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겠다 해서 결심을 한 게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자. 난이도가 높은 걸 할 수도 없고 제 지금 수준에서는 스쿼트부터 시작하자. 그냥 맨몸으로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자 해서 제가 적은 거를 보니까 가장 적게 한 날이 뭐 이렇게 나눠서 50개, 많이 한 날은 100개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 달 딱 해보니까 여러분 다리의 짱짱함이 달라요. 저는 진짜 지금 기력이 없고 무기력한 분들은 옛날에 나가서 뛰세요 그랬는데 뛰는 거 춥잖아요. 그냥 집안에서 요거 보신 분들 다 앉았다 일어났다만 해서 진짜 다리 아플 때까지 하시면 되거든요. 어떤 분은 이미 좀 건강하셔갖고 100개 해도 안 아프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20개만 해도 다리가 아프신 거예요. 그럼 일단은 다리가 아프다는 거는 어떤 스트레스가 간다는 건 좋은 스트레스가 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일단 30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정말 하루도 빼지 않고. 네. 이거는 직접적으로 체력이 저같이 약한 분들은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스쿼트가 최고의 전신 운동 중에 하나가 뭐 좋은 운동이 많지만 플랭크도 있고 뭐 달리기도 있고 하지만 스쿼트가 또 최고의 전신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이게 하체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력이 좋아지거든요. 벌써 여러분은 제가 거짓말 아닌 게 뭐냐면은 제가 뭐 지푸라기 연구소도 요즘에 이제 본격적으로 찍기 시작했죠. 제가 이게 수술하고 나서 기력이 없어 갖고 뭘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벌써 체력이 올라와서 이제는 뭐 옛날같이 막 정말 많이 찍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랑 교감할 수 있을 만큼은 체력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좋아서 저는 내일도 할 거고 내일 모레도 할 거고 1년 내내 할 거고요. 그래서
점점 나중에는 이제 맨몸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좀 이렇게 뭐 아령이라도 들고 해 갖고 아니면은 헬스장에 가서 좀 중량을 올려서 조금 건강한 정도에서 강한 정도까지 가 보는 게 목표인데 그건 아주 먼 얘기고 저는 일단 1 년이 됐든 2 년이 됐든 제가 거기에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는 앉았다 일어났다를 계속 할 겁니다. 30 일만 했는데도 여러분 확실히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얘기 해 드릴까요? 저희가 인제 최근에 낸 영어 독립 인제 단어 서비스 인제 거기 베타 서비스 방이 있는데 이거는 인제 단톡방 어떻게 들어가냐고 여쭤보시는 분 많은데 이거는 베타 서비스.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에 피드백을 주겠다고 되게 옛날부터 1년 동안 모여 있는 분들이라서 이게 단톡방은 일반에게 공개된 방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베타 서비스 방이고요. 관련해서는 인제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다 같이 공부하는 프로젝트가 인제 66 챌린지 프로젝트가 나올 겁니다. 그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베타 서비스 방에 400여 분이 인제 그분들은 인제 신규 출신들 그다음에 인제 졸꾸러기들 저희 신박사 TV에서 이렇게 제가 공지를 커뮤니티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좀 꾸준함과 친숙한 분들이에요. 꾸준함과 친숙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다음에 본 정도가 아니라 인제 들어갈 때 사전 조사로 이런 지문을 영어 지문을 읽어 보세요 한 다음에 저희가 6개월 있다간가 100일 있다간가 그걸 다시 읽어 보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정성청 평가, 정량청 평가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단어를 제대로 빈도 순서로 외운 거예요. 3개월 그러니까 뭐 노력의 난이도가 낮아요. 그냥 1 대 1로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문 보시고 퀴즈 푸시고. 어때요? 그러니까 이해도는 자기가 우리가 사전 조사를 할 때 이 기사가 얼마나 이해가 되나요? 1 점부터 10 점으로 표현해서 그럼 7 점, 6 점 이렇게 적으셨는데 그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이해도는 안 올라간 분들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량적 평가는 뭐냐면 저희가 거기 나오는 모든 단어를 이게 시간이 꽤 걸리는데 30분 이상 해야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OX로 표시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진짜 99%가 거의 100에 99명이 실력이 안 올라간 분들이 없어요. 그냥 뭔가를 꾸준히 단어 외우는 거는 난이도가 그러니까 그걸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거는 조금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일단 외워보는 거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노력하면 되거든요. 꾸준히 하신 분들이 실력이 안 오른 분들이 없고 이제 1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이 나왔거든요. 이분들 중에 인제 뭔가 독해를 할 때 독해력이 안 올라간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후기를 그렇게 써 주신 분들도 있고 "아 이거를 내가 나이 먹고 아는 게 정말 후회스럽다." 왜 그렇게 빈도 많이 쓰는 빈도대로 순서대로 외우면은 일단은 뭐 말하기를 하든 여러분이 듣기를 하든 쓰기를 하든 읽기를 하든 단어를 모르면 할 방법이 없거든요. 되게 그럼 한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아는 단어 갖고 말하는 거니까. 근데 쓰는 단어 위주로 쭉 하니까 안 낼 수가 없죠. 그래서 꾸준히 인제 1년 동안 하신 분들 그다음에 뭐 인제 2 기로 들어오신 분들은 뭐 오늘도 나와요. 인제 뭐 143 일차 인증입니다. 거기다 인제 단톡방에서 인증을 하는 거거든요. 안 내신 분들이 없어요. 제가 "누구누구님 100일 해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아우 실력이 이렇게 거부감이 없어졌다.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열심히 좋은 걸로 공부 제대로 하면 당연히 늘겠죠. 근데 생각보다 거기는 단톡방에 속해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 대해서 으쌰으쌰 하기가 좋은 분위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일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루 하고 포기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뭐 40일 하다가 포기하신 분도 많으십니다.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뭘 꾸준히만 만 해도 여러분은 상위 20% 10% 까지는 무조건 올라갈 수 있습니다. 1% 까지 가기는 좀 어려워요. 거기에는 인제 의식적 노력이라는 게 쪼끔 정교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요런 것도 인제 또 관련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제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성공시킨 얘기. 제가 박사과정 때 카란이라는 친구가 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석사까지 재료과로 마치고 저 인제 싱가포르 국립대로 박사 학위를 받으러 왔는데 학부는 IIT 나왔으니까 되게 수재예요, 수재. 근데 이 친구가 재료과에서 있다가 전자과로 오면서 물리 쪽으로 넘어가면서 아는 게 너무 없어 갖고 그냥 하루하루가 괴로운 거예요. 그때 저는 3 학년인가 4 학년 이제 졸업을 얼마 뭐 이렇게 thesis 쓰고 있었고 졸업을 얼마 어 안 놔둔 이제 시점이었고 근데 이게 박사 과정은 되게 프로페셔널 해야 되거든요. 이 친구는 심지어 매개 학부도 명문대를 나왔고 석사도 명문대에서 하고 왔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거든요. 장학금도 인제 뭐 받고 있는 거고 학교에 와 갖고.
그래서 너무 못하길래 제가 일단은 박사를 하면서, 박사는 여러분 이제 독립된 연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프로포즈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석사까지는 막 교수님이 던져주는 아이디어로 버틸 수 있는데 그것만 잘 구해내도 되는데, 박사는 자기가 읽고 자기가 아이디어를 던지고 자기가 이런 실험을 하겠다, 이렇게 작은 실험을 또 여러 개를 잘 오거나이징, 이게 뭘까, 잘 구조를 짜서 티시스를 몇백 쪽짜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맨날 우는 거예요. YJ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럼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내 말대로 해볼래? 이 얘기도 제가 어디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제가 그때부터 오지랖이 겁나 넓었던 것 같아요. 무슨 학생이 학생을 가르쳐요. 앞으로 나한테 내가 이렇게 나한테 이메일로 그 퇴근하기 전에 너가 이게 나노레터급 좀 좋은 그러니까 네이처 사이언스 나노레터 이 정도에서 좋은 논문을 좀 보면서, 많이 인용되고 임팩트 팩터가 높은 데 써진 논문을 보면서 pros and cons, 그러니까 장단점, 이 논문의 장점은 이거고 그다음에 이 논문이 취약점은 이거다, 그거를 30일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나한테 적어서 보내라고. 일단은 나만 믿으라고. 나는 논문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걸 하면 너가 눈이 뜨일 거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저를 믿고 해서 매일같이 이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딱 30일은 넘었을 때 한 그 4, 50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딱 그 친구가 이제 안 보내도 되냐 그러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자기 좀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대학원, 이게 좀 논문 쓰는 친구들한테 이건 되게 좋은 기법이고, 제가 최근 MIT에서 포닥하고 워싱턴 대학교에서 교수된 친구한테도 너네 학생들도 이렇게 시켜봐라, 그럼 되게 빨리 늘 거다 하고 제가 조언을 해줬었는데, 거기서 이제 장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이 논문을 쓴다는 거는 막 새로운 걸 막 쓰는 게 아니라 기존 연구자들이 연구한 거에 대해서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20에서 50% 새로운 걸 추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퍼런스가 꼭 들어가야 되고 근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프로스는, 그러니까 장점은 여러분이 나중에 인용으로 쓰면 됩니다. 콘스 취약점은 뭐라고 쓰면 되냐? 거길 파고 들어가서 시험을 하면 돼요. 이거는 취약점이기 때문에 아직 검증이 안 된 거나 증명이 취약한 거거든요. 이거를 쓰면 새로운 논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논문을 뭘 써야 되지? 걱정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그거를 해서 어떤 논문을 써야 될지 감을 잡고,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될지 감을 확실히 잡고, 뭐 이 친구도 뭐 4, 5년 전에 박사 받고 어디 그 마이크론에 갔나? ST 마이크론에 갔나? 그 싱가포르에 있는 마이크론에 갔나? 아무튼 거기 갔다가 지금은 창업했다고 제가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스타트업에 자기가 창업했다고. 이렇게 여러분 뭔가를 꾸준히 하면은 인생이 확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면 이제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매일 유튜브 봐야지? 그러면 안 바뀝니다. 뭐 바뀔 수도 있어요. 왜 안 바뀌냐? 유튜브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거든요. 여러분이 똑같은 거라도, 똑같은 똑같은 내용이라도 그걸 영상으로 볼 때랑 책으로 읽을 때는 뇌 반응 자체가 다릅니다. 뇌파가 어떠냐면은, 여러분이 인강을 진짜 의식해서 노력적으로 듣지 않으면은 멍한 반응이랑 똑같습니다. 완벽한 호흡법에 저희가 써놨죠. 근데 그걸 책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강을 들을 때 뭔가 편하니까 뭔가를 흡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여러분 블로그에 내가 오늘 유튜브 보고 느낀 점 요약을 하거나, 여러분 일기장에 그래 나는 이거는 해봐야지, 심지어 최악이 안 되면 댓글로라도 나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써봐야지, 그냥 멍하게 본다고 해서 아무것도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유스트레스, 여러분들한테 좋은 스트레스를 줘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생각보다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책은 읽을 때는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막 좀이 쑤셔요. 읽기 싫어서 좀이 막 쑤십니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유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 자극을 주면서 뭔가를 30일 동안 꾸준히, 60일 동안 꾸준히, 뭐 66 챌린지를 하시거나 뭐 100일 동안 꾸준히, 1년 동안 꾸준히 하시죠. 그럼 정도의 차이만 있지 안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뭔가 여러분만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만한 바꿀 수 있는 것들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딱 정하셔서 꾸준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저는 정말 여러분이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간간히 이거를 리마인드 해드리면서 비슷한 얘기를 다른 관점에서 얘기해드리고, 똑같은 관점을 또 다른 주제로 얘기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노력하셔서 꼭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만의 행복을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